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손주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42년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돌본 치과 의사 이수정, 74세입니다. 지난달 최명자 할머니 76세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경로당 친구들이 저만 보면 슬쩍 뒤로 물러서요. 며느리는 차 태울 때마다 창문을 여는 것 같고 양치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젠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가족들 옆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기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0일 만에 그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검증한 방법,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끝까지 보시고 꼭 가져가세요. 실제로 김영수 할아버지 84세는 열흘 만에 아내분이 영감, 이제 괜찮네 하시더래요. 박정희 할머니 79세는 손주가 다시 품에 안기며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했답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이제 경로당에서 제일 먼저 수다떨로 가십니다. 여러분도 10일 후엔 이렇게 변하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3번씩 양치하는데 왜 냄새가 안 없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입냄새는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서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금부터 집에서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목 핥기입니다. 손목 안쪽을 혀로 한번 핥아보세요. 10초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난다면 입냄새가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비닐봉지 방법입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입김을 크게 한번 불어넣으세요. 바로 입구를 막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세 번째, 가족에게 물어보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내 입에서 냄새 나니? 하고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가족이라면 솔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확인해 보셨나요? 냄새가 났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선생님, 저는 하루 3번씩 양치하는데 왜 냄새가 계속 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백태입니다. 아침에 거울 보시면 혀가 하얗게 덮여 있으시죠? 그게 바로 냄새의 주범이에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여서 악취를 만듭니다. 정순옥 할머니 81세는 양치는 열심히 하셨는데 혀는 한 번도 안 닦으셨더라고요. 두 번째, 침이 부족한 겁니다. 입이 자꾸 바싹 마르시나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약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침이 없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잇몸 질환입니다. 이 닦을 때 피가 나시나요?
잇몸 속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명자 할머니 73세는 잇몸 염증 때문에 입냄새가 심하셨어요. 네 번째, 위산이 역류하는 겁니다. 식후에 신물이 올라오시나요?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이 위산을 밀어 올려서 그 신맛과 함께 냄새가 입까지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틀니 관리 문제입니다. 틀니 끼고 주무시나요? 틀니를 제대로 세정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납니다. 원인은 이제 아셨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이제부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습관들과 특별한 천연 입냄새 완화 레시피 3종 세트를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준비되셨으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제가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신 조명숙 할머니 77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침에 물 1컵, 점심에 1컵, 저녁에 1컵, 하루 3번만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건가요? 하고 놀라워하셨죠. 여러분,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목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물 마실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드시고 그 다음부턴 1시간마다 물 반 컵씩 마시는 거예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아요. 물 마실 시간이에요 하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입안 세균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나 커피 대신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는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어쩌다 한 잔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커피만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습관, 양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3번씩 양치하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묻습니다. 양치를 몇 분 동안 하세요? 대부분 1분, 2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혀는 닦으세요? 그럼 열의 9은 혀요? 그것도 닦아야 해요? 하십니다. 여러분, 양치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강병호 할아버지 82세는 하루 4번씩 양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30초 안에 끝내시고 칫솔질도 톱질하듯이 3개 하셨더라고요. 잇몸은 다 닳아서 내려가 있고 치아 뿌리는 다 드러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양치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쓰세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만 다치게 합니다. 둘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살살 닦으세요. 톱질하듯이 옆으로 박박 문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최소 3분은 닦으세요. TV 보시면서 천천히 닦으시면 돼요. 넷째, 혀도 꼭 닦으세요. 혀 전용 클리너가 있으면 좋고 없으시면 칫솔로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쓸어내리듯이 닦으시면 됩니다. 구역질 나시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닿는 데까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치실과 치간 칫솔을 모르세요. 이게 바로 숨은 냄새의 원인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 칫솔로는 절대 안 닦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그 사이에서 썩으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윤경자 할머니 74세는 고기 먹고 나면 이 사이에 항상 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막 쑤셔내셨대요. 그런데 이쑤시개는 잇몸을 다치게 하고 오히려 그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약국에 가시면 치실이랑 치간 칫솔이 있어요. 치실은 실 같은 건데 치아 사이에 넣어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면 찌꺼기가 쏙쏙 빠집니다. 치간 칫솔은 작은 솔이 달린 건데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지신 분들한테 좋아요. 처음엔 서툴러서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1분이면 끝나요. 저녁 식사 후 양치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습관, 먹는 것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냄새 원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늘, 양파, 파 이런 건 맛은 좋지만 입냄새를 강하게 만들어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드실 거면 저녁에만 드시고 외출하거나 사람 만날 일 있는 날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드시면 좋아요. 사과, 녹차, 요구르트, 미나리. 특히 사과는 입안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식후에 사과 한 조각 드시면 천연 칫솔 역할을 해요. 녹차는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장 건강에도 좋고 입속 나쁜 균을 억제하는 좋은 균을 늘려줘요. 다섯 번째 습관. 잘 때 틀니를 꼭 빼는 겁니다. 틀니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틀니 낀 채로 주무시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독한 냄새의 원인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전에 틀니를 빼서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두세요. 약국에서 파는 발포성 세정제 있어요. 물에 하나 넣고 틀니 담가두면 세균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틀니 빼고 나서 잇몸도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잇몸 건강에도 좋아요. 홍순애 할머니 83세는 틀니 빼면 불편해서 낀 채로 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빼보니 아침에 입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구나 하고 놀라셨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물 자주 마시기, 양치 방법 바꾸기, 치실 사용하기, 음식 조절하기, 틀니 관리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 이걸 함께 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입냄새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42년간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천연 비법이에요. 놀라운 건 약국도 갈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들고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비법, 레몬물 가글입니다. 레몬이요? 그냥 과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레몬이 입냄새를 잡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난달에 만난 김순희 할머니 76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너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해서 아침 식사도 거르신다고 하셨어요. 물로 양치해도 kak을 해도 그 텁텁한 느낌이 안 없어져요. 할머니, 레몬 있으세요?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즙 2~3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걸로 30초 정도 입안을 헹구고 뱉으시면 돼요. 레몬의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확 나오고 레몬의 산성분이 세균을 억제해 줍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이틀만 해보시고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입안이 얼마나 개운한지 이제 아침 식사도 맛있게 먹어요. 한 가지 주의하세요. 레몬은 산성이라서 너무 많이 쓰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방울만 쓰시고 일주일에 3~4번만 하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비법,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이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잇몸이 부으셨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짠맛이 나네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걸로 30초씩 입안을 헹구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하세요. 소금이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식사 후에 하시면 더 좋아요.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되고 세균도 억제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비법, 녹차 가글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최정자 할머니 77세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항상 입을 가리고 말씀하셨대요. 친구들이 거리 두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제가 녹차 가글을 권해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그리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로 30초씩 입안을 헹구시면 돼요. 하루에 점심, 저녁 2번 하시면 좋아요. 남은 녹차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건 보너스 팁인데요. 녹차를 우려낸 티백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려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2~3일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천연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3가지는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과 이 3가지 천연 비법을 함께 실천하시면 10일 안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하루 루틴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 물 1컵, 레몬물 가글, 3분 양치, 효도 꼭, 사과 1조각. 점심, 물 반컵, 치실 사용, 녹차 가글. 저녁, 치실 사용, 소금물 가글, 3분 양치, 틀리는 세정제에 담그기. 자기 전, 물 반컵, 코로 숨 쉬며 취침.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효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일차,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일주일차, 아침 입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11차 가족들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명자 할머니 83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손주를 한 번도 가까이 안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요 할까봐 늘 거리를 두고 지켜만 봤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10일 실천하신 후 5살 손녀가 말했답니다. 할머니, 이제 좋은 냄새 나. 안아도 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83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손녀를 처음으로 꼭 안아봤어요. 여러분,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가족관계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딱 10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손주를 꼭 안고 경로당에서 당당하게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저는 몇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적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1호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